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9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요. 넉 달 만에 2,900조 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2025년 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를 찍었죠. 우리 돈으로 한 개에 약 1억 8천만 원. 그때 분위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20만 달러 간다, 30만 달러 간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대형 은행도 30만 달러 전망을 내놓던 시절이에요. 근데 2026년 2월 6일 새벽 비트코인이 장중 6만 17달러까지 내려앉습니다. 고점 대비 52%, 반토막. 공포 탐욕 지수가 5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역대 최저 기록이에요. 2022년 FTX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숫자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뜻이에요. 자,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는 거야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21년에도 6만 9천 달러에서 2022년에 15,5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77% 하락. 그때도 다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이번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월가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월가의 도구가 이번 폭락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 시작되는데 블랙록 아시죠? 전 세계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굴리는 운용사. 이 블랙록이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시장에 상장시킵니다. 이름이 아이빗. 비트코인을 직접 안 사도 주식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출시 첫 주에 자산 10억 달러를 끌어모았어요. 역대 ETF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였습니다. 이 아이빗에 옵션이 붙어 있어요. 옵션은 뭐냐? 쉽게 말해서 보험이에요. 아이빗 가격이 오를 거라고 거는 게 콜옵션, 내릴 거라고 거는 게 풋옵션. 소액으로 큰 돈에 베팅할 수 있는 레버리지 도구예요. 적은 프리미엄만 내면 되니까 일종의 복권 같은 겁니다. 2월 5일에서 6일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이 아이빗 옵션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하루 옵션 거래량 233만 계약, 사상 최대. 같은 날 옵션을 사는데 들어간 프리미엄만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미쳤죠? 그리고 아이빗 현물 쪽도 기록을 깹니다. 하루 거래량이 2억 8,400만 주, 금액으로 100억 달러. 한화 14조 원이 넘는 돈이 하루에 오간 거예요. 헤헤, 이건 개미가 겁먹고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관급 자금이 대거 움직인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이 기록적인 옵션 폭발이 왜 일어났느냐를 두고 월가에서 두 가지 해석이 충돌해요. 첫 번째 해석, 파커라는 사람이 X에 글을 올렸는데 완전 바이럴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9억 달러 프리미엄 폭발의 원인은 대형 헤지펀드가 터졌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를 따라가 봅시다. 홍콩 기반의 헤지펀드가 있어요. 이 펀드가 포트폴리오의 거의 전부를 아이빗에 올인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아이빗 외가격 콜옵션을 사요. 외가격은 뭐냐? 현재 가격보다 한참 위에 걸어놓는 거예요. 티코 타고 페라리 가격에 베팅하는 격이죠. 맞으면 대박인데 안 맞으면 투자금을 날리는 구조. 문제는 이걸 빌린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절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물타기를 합니다. 빌린 돈으로. 2월 5일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뚫고 내려가죠. 이 펀드가 들고 있던 콜옵션 가치가 바닥을 찍습니다. 브로커가 마진콜을 때려요. 마진콜. 담보가 모자라니까 돈을 더 넣든지 강제로 청산하겠다는 통보예요. 이 펀드는 돈이 없었어요. 별 수 없이 들고 있던 아이빗 현물을 시장에 쏟아냅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레버리지 투자자한테 마진콜이 가고 또 팔고 또 떨어지고, 이걸 영어로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라고 해요. 강제 청산의 도미노. 실제로 이틀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26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어치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이야. 자, 근데 반론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옵션 전문가인 펠리온 캐피탈의 토니 스튜어트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엠버 데이터라는 데이터 업체의 거래 기록을 뜯어봤더니 9억 달러 프리미엄 중 1억 5천만 달러는 풋옵션을 되사는 데 쓰인 돈이에요. 이전에 풋옵션을 팔아놨던 사람들이 폭락하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급하게 다시 산 겁니다. 근데 나머지 7억 5천만 달러는 대부분 소규모 거래들이었다. 혼란스러운 장에서 나오는 평범한 노이즈라는 결론이에요. 스튜어트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헤지펀드 블로업 이론은 옵션 관점에서 결론이 안 난다. 규모도 솔직히 충분치 않다. 다만 장외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난 논쟁입니다. 솔직히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헤지펀드 한 곳이 시장을 무너뜨렸는지 아니면 여러 요인이 겹쳐서 터진 건지.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아이빗 옵션이라는 월가의 도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한꺼번에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죠. 근데 앞으로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줄여서 NDR, 미국의 투자 자문사인데 2011년부터 비트코인의 모든 약세장을 분석했어요.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는 거. 결론이 뭐냐? 역대 크립토 윈터에서 비트코인의 평균 하락폭은 84%, 평균 기간은 225일, 약 7달 반이에요. 이걸 지금 상황에 대입해 봅시다. 제가 단순 산술로 따져보면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84%가 빠지면 2만 200달러예요. 근데 NDR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지는 않고 이번에 진짜 크립토 윈터가 온다면 3만 1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어요. 지금 6만 8천 달러 기준으로 55%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기간으로 봐도 지금까지 약 130일, 평균 225일에 한참 못 미쳤어요. 근데 이건 시나리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 역대 크립토 윈터가 전부 같은 패턴으로 간 적이 없거든요. 2022년에는 FTX 사기 사건이 겹쳤고 2028년에는 마운트 곡스 해킹이 있었고 매번 원인이 다릅니다. 과거 평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반대쪽 의견도 들어봐야 공정하죠. JP모건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내놨어요. 비트코인 채굴 원가 추정치가 올해 초 9만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채굴 난이도가 내려가면서 원가가 줄어든 건데 이 채굴 원가라는 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약한 가격 바닥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8천 달러예요. 채굴 원가 7만 7천 달러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건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뜻이에요. 채굴업자들이 버티기 힘들어지면 네트워크에 부담이 가는 거죠. 그런데도 JP모건은 2026년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끄는 회복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으로 과거 사이클과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개인이 들어와서 과열시키고 개인이 빠지면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기관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있어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게 결정됩니다. 이번 하락이 2022년 같은 본격 크립토 윈터로 가느냐 아니면 2020년 3월이나 2021년 5월 같은 급락 후 반등이냐. 변수는 두 가지예요.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경로. 금리를 올해 안에 3번 내리면 위험자산에 돈이 다시 들어와요. 한 번만 내리면 지금 가격이 이미 3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빗 옵션 시장에서 추가 레버리지 청산이 나오느냐. 숨어있는 폭탄이 또 있으면 도미노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거든요. 비트코인이 달러로 빠지는 동시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원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보다 덜 빠져 보여요. 근데 이건 착시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환율도 같이 돌아오면 원화 기준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환율과 자산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함정인데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번 사건이 보여준 진짜 핵심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위에 월가의 파생상품 인프라가 완전히 깔렸다는 거예요. 아이빗 옵션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구조의 폭락이 불가능했어요. 레버리지 콜옵션, 마진콜, 현물 투매, 가격 추가 하락, 또 마진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니에요? 2020년 원유 선물 마이너스 사태, 2021년 아케고스 사태, 전통 금융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도 그 판에 들어온 겁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가 2023년에 유가 150달러 간다고 했는데 70달러대로 내려앉았죠. 스탠다드 차타드도 불과 몇 달 전에 비트코인 30만 달러를 외쳤다가 지금은 10만 달러로 내렸어요. 기관 전망이라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3만 달러가 올지 10만 달러가 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암호화폐 커뮤니티만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월가의 도구가 올라타는 순간 월가의 룰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룰에서 레버리지를 쓴 쪽은 항상 먼저 죽어요. 이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원유든 똑같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